자,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 먼저 내용을 보면 6월 30일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단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기 확정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하면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하고 부가세 예수금이 쌓이겠죠. 그럼 이제 그걸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부가세 예수금이 우리 매출세액이라고 그랬고 부가세 대급금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고 그랬죠. 그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매출세액이 더 크면 그만큼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거잖아요. 얘가 100만원이고 얘가 60만원이면 40만원만 내면 되겠죠. 근데 그걸 다음 달 25일날 낼 거니까 미지급 세금이라고 적어뒀다가 다음 달 25일날 납부할 때 미지급 세금을 지우고 그걸 낼 거예요. 그럼 이 금액들을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지금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이렇게 입력한 것처럼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금액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금액을 보고 이 분계를 하란 이야기예요. 그럼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우리 1기 확정 기간은 4월 1일부터 4 엔터 엔터 6 엔터 엔터. 그러면 자, 여기 나왔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게 여기에 가 적혀 있는 곳하고 나 적혀 있는 곳하고 그리고 아래 27번하고 자, 이 세 개가 중요한 숫자예요. 여기 있는 가는 가가 매출세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이 가가 매출세액이고 얘 나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고 그리고 아래 27번이 우리가 실제로 납부할 세액 또는 우리 환급받을 세액이에요. 그럼 지금 이 금액을 조회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분계 목적으로는 다를 가지고 분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에다가 나중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도 빼고 가산세도 더하고 그래서 이 세금 낼 거거든. 그래서 지금 다는 가에서 나를 뺀 금액만 적혀 있는데 지금 우리 연습하니까 얘가 안 적혀 있죠. 나중 되면 얘네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에서 가는 매출세액, 나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그리고 27번이 플러스면 납부할 거. 왜냐면 가가 매출세액이니까 얘가 더 크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면 내가 돌려받을 거라는 거예요. 환급할 세액이 생겼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금액 안 알려준 건 이 금액을 보고 쓰라는 거예요. 이 금액을 보고. 그럼 가가 매출세액이니까 부가세 예수금이죠.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 장부에 부채니까 대변에 있겠죠.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좀 보면 부가가치세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장부에 적혀 있던 걸 반대로 지워주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을 지워주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다 얼마 얼마 이렇게 써줄 거예요. 정리하는 분계는 평소에는 부채 자리니까 대변에 얘를 쌓아놓고 차변에 자산 자리에 얘를 쌓아뒀다가 정리할 때 이제 얘네들 다 지우는 거예요. 반대로 쓰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당연히 매출세액이 더 크면
대변이 모자라겠죠. 그럼 그 대변의 모자란 만큼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써두게 될 거예요. 미지급 세금이라고 금액을 써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게 얘가 동그라미 가, 얘가 동그라미 가 금액이고 얘가 동그라미 나, 그리고 이 금액이 27번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위 부가가치세 납부할 때 납부하면 미지급 세금 지워주면 되잖아요. 그럼 차변에 미지급 세금을 지워주고 대변에 뭐 보통 예금이나 현금으로 납부하겠죠. 그죠? 이건 예정신고 기간, 과세기간 종료일에 정리해 놓고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시점이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위 다음 달 25일에 이런 행동을 할 거예요. 시점으로 따지면. 그럼 지금 우리 나와 있는 금액 가지고 나와 있는 금액으로 6월 30일자 분계를 해보면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으로 나와야 될 금액이 가가 1100, 지금 이 금액이죠. 가에 있는 금액.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이 나 금액이니까 나가 250만 원이고,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858만 1000원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는 분계하라는 게 이번 문제였어요. 그럼 가나 27 무슨 말인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자, 지금 우리 책 앞에다가 별표해 놓으시고 시험에 1번 아니면 2번 납부하는 거, 이건 시험에 나와요. 제가 표현할 때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나올 것 같아요가 아니고 나와요라고 말하는 건 그냥 나와요. 이 두 개 중 한 개가 꼭 나오는데 얘를 많이 실수하더라고. 납부하는 건 얘 지우고 대변에 돈 주면 끝나거든. 그러면 이렇게 분계해 놓은 게 컴퓨터에 적혀 있어서 확인하고 적혀 있는 대로 지우면 끝이에요. 그럼 지금 이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해서 제가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분계를 6월 30일 날 할게요. 컴퓨터에. 이건 일반 전표 12월 31일 죄송해요. 6월 30일 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금액 얼마였죠? 110810. 자,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25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세금인데 꼭 거래처가 어딘지 말도 안 해주고 거래처 쓰래요. 그러면 어디 세무서 거 뻔하니까 세무 치면 세무서 하나 보일 거예요. 시험에서 항상 어디 세무서 거래처 쓰라고 하니까, 그러면 세무서는 하나밖에 안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대문 세무서네요. 원래 정석으로 하면
우리 회사 등록 가서 우리 관할 세무서 보겠지. 근데 굳이 안 그래도 거래처 등록되어 있는 세무서가 하나밖에 없을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 858만 1,000원이다. 알겠죠? 자, 그럼 지금 이걸 다음 달 25일날 7월 25일날 돈 납부해야 되겠죠? 그럼 이걸 그대로 우리 7월 25일날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고 방금 서대문 세무서 이 금액을 이제 지우는 거죠. 납부하니까. 대변에 예를 들어 보통예금 서울은행에서 이 돈을 지급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방금 정리했던 6월 30일 날 정리했던 거 납부하면서 없어지는 거겠죠. 자, 이 분계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셨죠? 이 분계가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가 이렇게만 적혀 있을 거예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 이건 안 적혀 있고 확정신고 내역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6월 30일 전표를 참고할 것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면 시험 때 봤을 때도 6월 30일 날 보고 이 금액에 있네. 제 같은 경우는 복사해 놓고 컨트롤 C 해놓고 그대로 가서 7월 25일 날 미지급 세금 그대로 해서 지우고 그리고 대변에 돈 어떻게 줬는지만 쓰면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과거에 먼저 정리든 뭐든 한 개 있었으면 그걸 지우는 분계가 그 뒤에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첫 시작하고 이제 얘는 납부하는 거고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우리 이제 오늘 정들었던 스마트 A는 헤어지고 이제 K랩 프로그램으로 가서 제가 드림 프린터는 459페이지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어요. 459페이지 실습 예제 10번. 실습 예제 10번 찾으셨나요? 자, 이거 찾으셨으면 자, 회사 코드가 1114번이죠. 그러면 자, 여기에 전산 회계 1급으로 1114번 눌러서 들어가고 자, 여기까지 다 되셨죠? 자, 124번 되셨나요?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고 이제 얘네들 메뉴부터 설명드릴게요. 사실 크게 설명할 거 없어요. 똑같아요. 얘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있는 거, 여기는
일반 전표. 그리고 꼭 정확하게 써야 될 게 날짜, 과세 유형, 공급가액, 세액, 거래처 코드, 전자세금 계산서 유무. 이게 우리가 꼭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에 크게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만 4월 1일 날 똑같이 그냥 4월 1일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날짜 쓰니까 유형의 커서가 바로 들어가죠. 그럼 우리 스마트에서는 세로로 쭉 그 과세 유형이 나온 게 얘는 아래에 왼쪽은 매출, 오른쪽은 매입해서 적혀 있는 거예요. 번호는 똑같아요. 11번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12번 영세유 세금계산서 전부 다 번호는 똑같은데 왼쪽에 매출이고 오른쪽에 매입인 거예요. 보기는 얘가 조금 편하긴 하죠. 힌트 되는 글자도 조금 적혀 있잖아요. 무증빙이다, 아니면 카드 과세다. 좀 느낌이 좀 오도록 적어놨죠. 그럼 여기에서 11번 매출 과세로 해보고, 뭐 품목은 알려주면 쓰고 안 알려주면 안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제품 팔았으면 제품이다고, 자 100만원짜리 팔았으면 공급가액 100만원, 거래처 코드는 똑같이 F2번 누르거나 아니면 글자 두자 F2번 누르면 우리 처음 보이는 현대전자로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전자도 1번 누르면 전자 입력인 게 여기에서 여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전자 입력이라고 1번 누르던 거 있죠. 걔가 여기서 1번 누르면 이제 여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전자다 아니다 그거 따지는 건데,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는 안 해요. 발행하는 걸 하고 싶어도 못해. 서버는 있어서 나중에 저같이 연습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왜 발행하는 걸 못하냐면 시험 볼 때에 10만에서 30만 정도가 봐요. 서버가 부하 걸려서 얘네들을 못해요. 스마트 그 AT 시험은 몇천 명이 보기 때문에 되는데 얘는 10만 명 정도가 보기 때문에 서버가 걸려서 서버 만들어 놓고도 발행하는 거 시험 문제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대놓고 인터넷선 뽑아달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 1번 누르는 이걸로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분계에서 보시면 똑같이 1번 현금, 2번 외상, 3번 혼합, 4번 카드. 낯선 거 전혀 없죠. 자, 2번 외상 눌러보면 우리 외상 매출금 분계해 주는 모습 똑같은 거고, 그죠? 차이가 없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다시 우리 분계 눌러서 3번 혼합이라고 할게요. 그냥 분계 이거 눌러서 그냥 위에 덮어 쓰면 돼요. 3번 누르면 혼합. 그럼 제품 매출이냐? 그럼 금액이 오른쪽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지. 앞에는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그럼 제품 매출 맞으면 엔터 치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면 외상 매출금이다. 그럼 얘 특징 아시죠? 차변 대변 한 맞추려고. 그럼 맞으면 엔터 치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차이가 없죠? 차이가. 근데 차이가 두 개가 있어요. 차이가 두 개가 뭐가 있냐면, 자 다시 아래에,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나 영세유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근데 발행한 이유가 로컬 LC나 아니면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우리가 발행을 했다면 12번 매출 영세를 해야 되죠. 그럼 스마트에이는 12번이라고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2번 매출 영세라고 했어요. 똑같이 그냥 제품이고 100만원이다 라고 쓰고 그냥 쭉 엔터를 치시면 쭉 따라가는데, 여기에 전자여라고 체크한 후에 영세유 구분이라는 중간에 커서가 들어가요. 지금 제가 전자여라고 하니까 여기 커서가 들어갔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F2번 누르면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라고 선택을 해줘야 돼요. 얘는 일을 더 시킨 거라는 게, 지금 우리 시험 목적은 일을 더 시킨 거고,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거 하면 뒤에 있는 부속소를 다른 것도 더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번 매출 영세를 하면 영세율 구분을 3번 선택해 줘야 된다는 거, 얘가 스마트AI하고 차이점이에요. 스마트AI에서는 지금 우리가 연습한 거에 매출 영세가 없었었는데, 얘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우리가 12번 매출 영세를 뭘 하든 간에, 이거 우리가 뭘 쓰든 간에 영세율 구분이라든지 그런 거 쓰는 곳은 없어요. 그냥 외상하면 끝나버리는데 그냥 끝이죠. 그런데 우리 K랩에서는 이걸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선택해 준다는 표현만 제가 쓰는 이유가 문제의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라고는 다 적혀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 과세 유형 선택해서 하는 것도 이거에 의할 때만 이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말고 한 개 더 있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16 수출인 거예요. 이것도 영세율 거래인데, 우리가 직접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혹은 선적 적혀 있으면 16 수출을 선택하라 그랬죠. 이 경우에도 영세율 구분이 자그마하게 아래 보이시죠? 그럼 영세율 구분에서 직접 수출인 경우에는 영세율 구분을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대행 수출 포함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수출해 달라고 부탁한 거 내가 수출해도 내가 지금 내보내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이라고 1번을 선택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 말고는 얘가 더 해줘야 될 건 없어요. 그럼 얘는 뭐 문제 내용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바로 교재 프린터 459페이지를 보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4월 10일 날 주식회사 현대전자의 전자제품을 아래와 같이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그리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다. 자, 이번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11번 매출과세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전자제품이니까 제품 매출한 거겠죠. 제품 매출한 거고 대금 현금 받다.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그냥 날짜 없이 갈게요. 이 날짜 지워버리고 스페이스바 힌트에서 지우고 4월 10일 날 우리는 세탁기 팔았다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자, 유형 11번 매출과세고 세탁기 수량은 40개, 단가는 6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현대전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죠. 그러면 전자 1번 눌러서 열하고 나오도록 하고 1번 눌러서 열하고 나오도록 하고 분계는 여기에서도 그냥 혼합이라고 할게요. 그럼 아래 분계에서 대변에 제품 매출한 거 맞냐라고 적혀 있는 건데 제품 매출한 거 맞죠? 그럼 엔터 치고 이제 팔았으니까 차변에 돈 받아야지. 차변에 우린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끝이에요. 왠지 모르게 얘가 좀 프로그램이 가벼운 느낌이죠. 그죠?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느낌이 얘가 괜히 가벼운 것 같아요. 자, 다음 4월 13일 주식회사 LG전자의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이번에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면 우리는 11번 매출과세고
이번 아래 보니까 품목이 두 개네요. 우리 품목이 두 개 이상이 있거나 혹은 내가 파는 건데 단가를 다르게 하면 복수 거래를 쓰면 되겠죠. 자, 이번에도 복수 거래를 쓸게요. 자, 그럼 아래에 4월 13일 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그럼 품목에 커서가 들어가 있으시죠? 그럼 똑같이 단축키는 F7번이에요. 위에 복수거래 버튼 있죠? 그럼 누르면 차이점이 있다면 스마트에는 팝업창이 떴고 얘는 그냥 아래가 바뀌어서 아래에 써주는 거예요. 그럼 아래쪽에 세탁기다 수량 100개 단가 48만원, 다음 냉장고 수량 20개 단가 80만원 하셨나요?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건, 자, 아래 보면 3개 중 아무거나 써라고 적혀 있어요. F7 탭 ESC 3개 중에 편한 것 선택하면 다시 위로 올라간다고 적혀 있죠. 그럼 이 3개 중에 아무거나 편하신 거 누르시면 이제 위에 작성은 끝났고, 자, 이제 엔터 치고 다음 거래처는 LG전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의 여. 자, 우리 그래도 전액 외상이니까 하나 구경하면 좋죠. 자, 2번 외상 누르면 전액 외상 매출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제품 매출이니까 엔터 치면 얘도 끝난 거예요. 자, 근데 이 스마트 A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우리 스마트 A에서 할 때는 분계 이런 외상 매출금이 회색이 되어서 아예 진입이 안 됐죠. 수정 안 되도록 막혀 있는데 얘는 막혀 있다가 풀어줬어요. 그래서 얘를 뭐 미수금 바꾸고 싶으면 미수금으로 바꿀 수 있게 얘가 풀어놨어요. 근데 이 생각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가면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라고 쓰실 거고 회사에서는 K랩이라는 이름으로 쓰실 건데 막혀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 들어가는 습관은 좀 안 들이는 게 좋겠지만 시험 때는 그래도 불편하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활용해야지. 그렇죠? 자, 다음 자, 우리 이 다음 페이지가 우리 전에 제가 잘못 출력해 가지고 일반 점표했던 거고, 그럼 그 다음 페이지 가면 3번에 세금계산서 보이죠? 이게 3번 문제죠? 그 제가 출력 잘못한 거. 자, 4월 15일 날 아남전자 주식회사에 다음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제품을 매출하다. 자, 이번에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제품 매출하다. 여기서 느낄 수 있지만, 자, 우리 회사 이름은 어느 프로그램이든 간에 위 상단 어딘가에 우리 회사 이름이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오른쪽에 다음전자라고 있죠. 그럼 우리 회사 이름이 다음전자인데 우리 회사 이름이 공급자 쪽에 있네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우린 11번 매출과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11번 매출과세고 우리는 냉장고 팔았다는 거 알겠는데 돈 받은 거에 대해서 안 적혀 있죠. 그럼 돈 받은 건 아래쪽에 가금으로 나눠져 있네요. 그럼 현금으로 140만원을 받았고 어음으로 400만원 받았어요. 지금 제품 매출한 거죠.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이 금액은 받을 어음으로 쓸 거고, 또 나머지 1000만원은 외상했대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4월 15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냉장고 팔았고 수량 20개 단가 70만원, 공급 받는 자는 아남전자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이번엔 분계는
혼합이라고 꼭 해야겠네요. 그럼 3번 혼합이라고 하시고, 자, 우리가 판 물건은 제품 매출이 맞죠? 돈을 여러 가지 받았지 제품 매출 맞으니까 엔터 치고 내려와서, 자, 메인 매출 전표의 장점이 대변의 제품 매출 정리 끝났잖아. 그럼 차변에 돈 받는 거 순서대로 쓰면 돼요. 내가 돈 받는 거니까 차변에 써야지. 그럼 차변에 일단 현금 140만원. 그럼 현금이다. 금액을 140만원으로 바꾸고, 다음 차변에 어음 받았는데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받을 어음으로 400만원 쓰고, 또 차변에 이제 외상이죠.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이제 맞아서 엔터 치니까 컴퓨터도 다 똑같아지니까 끝났다고. 끝나죠? 오케이. 별로 안 어렵죠? 순서대로 돈 받는 것만 쓰면 되니까. 자, 다음 4월 16일 주식회사 한서무역은 수출 대행 업체이다. 로컬 LC에 의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아 당좌 예입하였다. 거래처 코드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등록해야 되나 보네요. 자, 그럼 이번 문제를 보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리고 로컬 A씨에 의하여. 그러면 12번 매출 영세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제품 판 거고 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아서 당좌 예입했대요. 그럼 그냥 바로 당좌 예금에 받았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날짜 4월 16일 날 이번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2번 매출 영세고, 우리는 전자레인지, 이 책 쓴 사람 나이를 알겠죠? 자, 400개고 25만원이고, 거래처는 한서무역이고, 추가해야 됐구나. 그래서 없으니까 안 떴네요. 그럼 이번에도 우리 추가하려면 코드에다가 플러스 키 누르고, 거래처 이름 주식회사 한서무역, 거래처 코드 번호는 2002,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쳐야 되니까 수정. 그럼 아래쪽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114812548, 나머지는 정보 없으니까 그냥 쭉 엔터 치고 넘어가고, 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죠. 그래서 전자의 여, 자, 그러니까 영세율 구분에 커서가 들어왔죠. 자, 지금 입력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순서대로 입력을 하세요. 그래야 뒤쪽에서 알고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영세율 구분은 F2번 눌러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분계는 돈 뭘로 받았죠? 일단 혼합. 자, 제품 매출 맞으니까, 자, 우리 엔터 쳐서 내려가고, 차변에 현금마다 즉시 당좌 예입했으니까 차변에 당좌 예금으로 돈 들어왔다. 자, 다음 4월 18일, 자, 냉장고를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회수하였으며 아래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이번엔 그냥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적혀있죠. 그러면 11번 매출과세네요. 그리고 우리 집 냉장고는 여기서 특별한 말 안 했지만 제품이란 거 알겠죠? 자, 제품 판 거고, 거래처는 주민등록번호로 만들어 줘야겠네요. 자, 그럼 4월 18일 날
이번엔 11번 매출 과세고 11번. 자, 우리 냉장고 2개 50만 원짜리고, 자, 거래처는 추가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키 누르고 성동 1, 코드 번호는 4002번 4002, 그리고 수정 버튼 누르시고 주민등록번호 써줘야 되니까, 그리고 주민등록 기재분에 1번 눌러서 열하고 만들고, 여기에 1번 눌러서 열하고 만들어주고, 성동1이라고 뜨게 여기에도 써줄게요. 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전자세금계약서죠. 그래서 전자에 여,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할게요. 자, 제품 매출한 거 맞고 차변에 현금으로 돈 받았네요. 그래서 현금이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매매출 전표 K랩으로 5개만 풀어봤어요. 자, 우리